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유아교육과정 200제 시작하는 날인데, 이제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문풀이 이제 지금 그래도 여러 개 진행이 되었어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1월 달부터 문제랑 뭐 기본 이론이랑 같이 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문풀만으로 이제 구성해서 시작한 게, 기출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도별 문풀 1 있었고, 진도별 문풀 2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개론 100제 있었고, 이제 이게 유아교육 과정 200제잖아요. 자, 그래서 문풀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그런 주요 공부 방향은 뭐냐면, 지금쯤 자신의 공부를 좀 진단을 해보고 방향 설정을 해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 분석 이런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완전 수학 분석은 아니고 이제 보통 뭐 기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전략 구성하고 이럴 때 수학 분석 스타일을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는 공부 방향 설정이기 때문에 수학 분석을 약간 변형해서, 그렇죠, 그렇게 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방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제가 이제 개인 지도에서는 일일이 제가 해드리기는 하죠, 수학 분석을. 근데 개인 지도를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해드리기도 하지만, 또 선생님들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개인 지도를 저한테 받으시는 선생님이시든 아니든 간에 스스로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직강에 오시는 수강생 선생님들하고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 공부하신 건 제가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매일 또 자습실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진짜 공부 스타일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기도 한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뭐 개인지도 할 경우에는 줌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각자 분석해서 방향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이론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되셔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풀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지금의 방향은 일단은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먼저 암기장 중심으로, 제 수업에 있는 암기장 중심으로 뼈대를 암기하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암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암기 전에 우리는 뭘 했습니까? 암기 들어가기 전에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했어요. 제 기본서는 얇잖아요. 엄청 얇은 기본서인데, 자, 우리 얇은 기본서를 기본서 얇은 거를 제가 그 배경 지식까지 쭉 설명을 굉장히 찬찬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본서 다음에 뭘 했었냐 하면은 암기장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암기장은 기본서도 얇으니까 암기장은 더욱 얇겠죠. 정말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암기장도 무조건 얇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암기장도 제가 전체적인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 이제 강의가 기본서도 얇고 암기장도 얇다 보니까 강의 강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첫 번에 강의를 찬찬히 들으셨으면 그 다음엔 제가 2배수로 확 땡겨가지고 빨리빨리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서 개강론 합해서 3일, 그죠? 개강론 이제 땡겨서 들을 때는 개강론 합해서 3일, 암기장 개강론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거 합해서 하루,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본 강의 다 듣고, 암기장 기본 강의 다 듣고, 그 다음에 배속 올려가지고 기본서 3일 만에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암기장 한번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회독, 그쵸?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차는 있어요. 꼭 5회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4, 5회독 정도 까지는 지금 거의 다 되셨을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한 10회독까지 간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한 4, 5회독 정도 거쳤으면 이제 암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4, 5회독 정도 한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서 문제도 막 많이 풀었잖아요. 이게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하는 과정에 계속해서 뭐가 들어가 줬냐 하면, 모든 과정에 계속해서
여기 문제가 들어가 줬어요. 계속해서 본격적인 문제, 실전 모고, 조금씩 푸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줬었거든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선생님들이 대체로 이게 문제를 받든지 뭘 하든지 알 듯 말 듯해요. 완전 모르진 않아요. 알 듯 말 듯하고 써질 듯 안 써지고 막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서답식 연습은 돼 있기 때문에 뭐 써지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주요 단어들이 생각이 명백하게 안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공부가 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암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생판 모르는 상태로 암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 낭비거든요. 근데 지금은 암기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암기를 해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암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생으로 암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절망하기 딱 좋습니다. 지금은 암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암기를 하시는데 일단 암기는 뭘로 하냐 하면은 암기장, 이 뼈대가 되어 있는 암기장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뼈대를 그냥 생으로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제 암기장에 있는 단어나 구조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머릿속에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싹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키워드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200제 들으시면서 이제부터 문풀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암기예요. 암기. 근데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서를 통째로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암기장 암기를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1회독, 2회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뭐 아는 거를 막 그렇게 다 또 외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쭉쭉쭉 지나가다 보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 아 이거 내가 용어가 헷갈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하는데 워낙 분량이 작기 때문에 금방 암기될 거예요. 그렇죠? 맘먹고 암기하시면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부터 하실 일은 암기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암기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해나가고 내가 특별히 헷갈리는 거 빨간 줄 긋고 이런 분류 작업도 조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문제를 통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통한 자기 분석. 문제를 통한 자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를 통한 자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료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걸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크게 첫 번째는 모르는 문제. 그렇죠? 이거 모르는 문제 표시를 하셔야 돼요. 모르는 문제 표시. 이제 저하고 다루는 문제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1월부터 저랑 함께 하셨던 종합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문풀 전까지 풀었던 문제는 분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다시 다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류하지 마시고 그 문풀 시즌부터 푼 거. 그러니까 뭐부터냐 하면은 기출부터. 기출, 그 다음에 진도별 1, 진도별 2. 그러니까 기출부터 시작해서 진도별 1부터 시작해서 요거 있잖아요. 같은 시기에 했잖아요. 기출하고 진도별 1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분류 작업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모르는 문제를 표시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면요. 이거 백제반 실전 보고 봤던 건데 잠깐 요걸로 좀 하시면은 예를 들면 문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문제지를 딱 꺼내 놓고요. 진짜 다 모르겠다. 이런 회차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난이도를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차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충실한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요거 백제반 실전모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요 백제반 실전모고는 약간 좀 멘붕이다 이런 문제들이 꽤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요 어떻게 표시를 하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1번 문제다 이랬을 때는 이 1번 문제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 해설이 안 됨. 문제 해설 안 된다. 이렇게 문제조차 접근을 못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론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만 모여 있는 것, 그 회차 실전모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표시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 만약에
만약에 이런 문제다 이랬을 때는 이제 이건 아는 거다 치고, 그죠? 아는 거다 치고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는 거는 표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쉬운 회차들의 경우에는 모르는 문제 이런 것들은 형광펜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냥 칠을 해 놓으시는 거죠. 형광펜 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모르는 문제가 되게 많을 때, 아직까지는 모르는 문제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한 회차당 모르는 문제가 막 50% 넘고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게 50%가 넘을 때는 저렇게 그냥 표시를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모르는 문제 표시를 하실 때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시는데, 내가 진짜로 모르는 문제가 한 50%보다 안 되고 좀 얼마 안 된다 이럴 때는 그것만 이제 따로 오리는 거죠. 그렇죠? 오려가지고 이렇게 집게로 찝으셔야 돼요. 집게로.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부 파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문제만 모아서 집게로 찍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문제 파일들 같은 경우에 실전 모고도 있고 진도별로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솔팅을 조금씩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그냥 쭉 모르는 문제 그냥 편하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모르는 문제가 엄청 많은데 솔팅을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줄었을 때 솔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실전 모고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영역별로 조금 추리시고, 다 추리지 마시고 내가 특별히 사회관계를 너무 못한다 이러면 사회관계만 오리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특별히 과학만 너무 못한다 싶으면 과학만 모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생각할 때 모르는 문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어떤 작업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 모르는 문제, 맨날 틀리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만 모아서 뜯어서 이거를 이제 집게로 찝기. 그쵸? 이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집게로 모아서 이렇게 집게로 찝기. 그쵸? 이거부터 하는 거죠. 모르는 문제만 모아서. 그쵸? 찝기.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또 반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최대한 줄여서, 모르는 문제가 뭐 다 모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반복해서 이제 팍 줄이는 거죠. 최대한 줄여서 이거를 이제 축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암기장 뒤에다 붙이시는 거예요. 암기장 뒤에 붙이기. 자, 그런데 암기장은 지금 현재 책으로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거 공부할 때만 쓰시고요. 이 암기장 뒤에다가 붙이는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암기장을 단면 출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암기장을 단면 출력을 하셔가지고 해당 진도 부분에다가 뒤쪽에다 붙이는 거죠. 백지 쪽에다가.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선생님들께서 시험지를 좀 줄이던지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문제 해설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줄이든지 해서 붙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천상 선생님들이 잘 아는 거랑 모르는 거 요거를 분류를 좀 하셔가지고 진짜 모르는 것만 계속해서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 이제 모르는 문제 표시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요거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여름 정도까지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저랑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써진다 막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고, 모르는 문제 표시하시고, 자, 두 번째는 문제를 통한 자기 분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내가 실전 모고 같은 거를 쳐보셔야 돼요. 일단 이걸 하려면. 그래서 오답 특성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나의 오답 특성 분석, 요걸 하셔야 돼요. 오답 특성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오답 특성 분석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좀 풀어보셔야 되냐 하면은요, 문제를 기출 2회, 그쵸? 기출 2회, 최근 기출이죠. 최근 기출 2회. 그 다음에 저는 모든 과목이 전부 실전 모고잖아요. 그러니까 제 실전 모고 2회. 그쵸? 기출 2회, 실전 모고 2회. 이 정도는 좀 풀어보셔야 돼요. 이걸 풀어가지고 그냥 휙 집어 던지지 마시고, 물론 여기서 틀린 문제도 동그라미를 하시고, 이걸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첫 번째로 나의 실수 스타일 분석. 실수 스타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개인지도 해보니까 실수 유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실수하는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는 유형이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은 매일 문제를 잘못 읽어요. 문제를. 그래서 문제에서 뭐 2개 쓰라고 그랬는데 1개만 쓰고, 예를 들면 개념 쓰라고 그랬는데 개념과 설명을 쓰셔야 했는데 개념만 딱 쓰고 설명을 안 쓰고, 뭐 아무튼 굉장히 좀 희한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아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거 개인지도 하면서 채점하고 분석해드리고 줌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 만나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본인이 그렇게 틀렸다는 걸 몰라요. 그때까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종합 체크해 보니까 N수생 선생님들의 경우에 붙을 뿐인데 떨어진 분들 많아요. 아는 거를 그런 식으로 엄청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실수 스타일 분석을 각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각자 스타일 분석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스타일 분석 딱 하고 나는 문제 잘 못 읽네 이러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이제 아까처럼 뭐 개념 쓰라고 했는데 개념과 설명을 쓰셔야 했는데 개념만 쓰고 설명 안 쓰는 선생님,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이렇게 줄그면서 읽는 걸로 그렇게 좀 연습을 했어요. 줄을 안 그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개념, 뭐 설명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 치면서 읽고, 뭐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습관을 좀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을 분석해서 이거를 대처 방안을 세우셔야 돼요. 대처가 아니고 대처 방안을 세우셔가지고 이 대처 방안을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수정해보고 요거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그러니까 대처 방안을 만든 다음에 한번 다음 회차를 또 풀어보시고 이번에 내가 또 실수했나 아닌가 이렇게 해보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수정되도록 내가 그걸 인식하고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다음 시험에 가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신의 실수 스타일을 분석해서 반드시 고쳐야 돼요. 반드시 고쳐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고쳐야 되냐면 전체 중에서 1개 이상 실수 안 하게. 그죠? 그렇게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 혼자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실전 모고의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마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측정도 해보셔가지고 내가 한 문제 쓰고 한 문제 옮겨 적는 게 나한테 맞는지, 몇 문제 쓰고 옮겨 적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 풀고 옮겨 적는 게 맞는지, 이거를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찾으시고, 그리고 뭐 이제 실전처럼 해보면서 온갖 실험을 다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심지어 밥은 뭐 먹는 게 좋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왜 중간에 식사하고 막 이런 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건 나중에 해보시고, 일단은 이 문제 풀 때 실수, 이 스타일부터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 찾으시고 실천해보시고 또 수정하시고 요걸 반복해서 결국은 이거 실수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요, 실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몰라서 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 허점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공부 허점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공부 허점을 분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 허점을 분석하실 때, 이제 공부 허점 분석하는 거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요, 자, 공부 허점을 분석하실 때는, 자, 뭐, 한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공부 허점 분석, 자신의 공부 허점을 분석해 보니, 첫 번째는 나한테 특히 약한 부분. 그죠? 나한테 특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강론 중에서. 그쵸?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면은 뭐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회관계가 특별히 약점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래요. 그쵸? 그 다음에 수학, 과학이 특별히, 약점인 선생님들 계세요. 그쵸? 예를 들면, 자, 나한테 특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만 맨날 틀린다. 오답 분석을 해보면 나와요. 내가 뭐 틀렸지? 공통적으로 기출 2회, 실전 모고 2회 요거 틀린 거 딱딱 체크해보면 나옵니다. 그죠? 왜 틀렸는지 보고. 그러니까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그냥 내용 공부만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나를 분석을 해야 돼요. 내 스타일을.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는 요거를 극복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딴 데 맞는데 이거 나오면 맨날 틀린다. 아니면 이거 나오면 맨날 틀린다.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거 모으셔야 돼요. 기본서,
기본서 중에 사회관계, 암기장, 사회관계, 그 다음에 문제. 싹 다 모으셔갖고 이거 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전부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으십시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뭐 있어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기출이 있죠. 자, 문제 모으실 때 1월부터 그 풀었던 기본반에서 본 문제는 모으지 마세요. 그건 다시 다 반복할 거니까 그건 안 풀었다 치고, 그렇죠? 대신에 근데 각 과목마다 끝날 때 봤던 실전 모고는 다 모아두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출 중에서 요 해당 사회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기출 모으시고 그 다음에 저랑 봤던 실전 모고 이미 여러 번 봤어요. 그렇죠? 과목 끝날 때마다 본 것들 있어요. 실전 모고 있고 그 다음에 진도별 문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100제, 200제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만 모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쫙 확인하시면 이거 극복돼요. 제가 촘촘하게 다 해드렸거든요. 앞으로 더 촘촘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것만 다 해도 웬만한 건 다 맞춰요. 진짜 작정하고 틀리라고 낸 문제 아니고는 다 맞출 겁니다. 이미. 엄청난 문제 지금 이미 많이 풀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수학과학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기본서, 암기장, 문제는 기출, 실전 모고, 진도별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부분 오려가지고 모으세요. 내가 특별히 이게 약하다. 이거 그런 거 완전 정복돼요. 의사소통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선생님들이 의사소통이 약점인 분들은 많이 안 계셨어요. 대체로 약점이 요게 약점이 많이 있으셨어요. 자, 요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약한 부분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분석을 하셔야 되냐면 나의 공부 허점 분석을 하셔야 돼요. 요것도 공부 허점을 선생님들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여기 공부 허점 분석해보면 예를 들면은 이 공부 허점이 서답식은 잘 써요. 제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 서답식 원래 이제 사고형 선생님들이 또 저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고형 선생님들이 저랑 연습하면서 막 이게 상승돼가지고 엄청 잘 쓰시는 거예요. 서답 너무 잘해요. 근데 기출이라든가 기본을 틀리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러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본이 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기본이 자꾸 틀린다. 어려운 문제 맞추고 기본 문제가 자꾸 틀려요. 이런 분들 여러 명 계세요. 자, 기본 문제 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기출 보면 돼요. 기출을 여러분 공부하면 돼요. 제가 기출도 꼼꼼하게 한 문제씩 다 풀어드렸잖아요. 연도별로 한 문제씩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기출 공부하면 되고요. 기본 문제가 자꾸 틀리는 분들은 기출 공부랑 이건 암기가 부족한 거예요. 기출 공부와 암기가 부족한 겁니다. 기본 문제가 자꾸 틀리는 분들은. 그래서 나는 기본 문제가 자꾸 틀린다. 이런 경우에는 기출 공부랑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공부 계획을 새로 세워야 돼요. 아, 나 지금부터 근데 끝까지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한 2, 3주 딱 해가지고 이걸 딱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딱 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서답형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서답형, 긴 글 쓰는 이제 서답형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서답형이나 사고형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쓰기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문제 읽기부터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파악부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답형이나 사고형 문제는 제 문제를 잘 보면 사실 거의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서답형이나 사고형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앞으로 많이 드릴 거거든요. 지금도 많이 드렸지만 앞으로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거는 더 센 걸로 해버리면 더 낮은 수준은 극복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뭐 싸움하는데 그렇죠? 맨날 맞고 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자기보다 큰 형아들하고 이렇게 붙어서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적은 별로 이제 세게 안 느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전 모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풀을 특성을 두고 진행을 하는데 기본부터 난이도 높은 것까지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만 진행하는 클래스도 있고 기본으로만 진행하는 회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이나 뭐 완전히 난이도 높은 걸로만 진행하는 회차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글쓰기나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내가 글쓰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논술부터 다시 조금씩 연습을 차분히 조금씩 하셔야 돼요. 글쓰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네,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도 내가 왜 안 되지? 이거 문제마다 분석을 하셔야 되지만 결국은 뭐냐면 저랑 같이 풀어보는 문풀 있잖아요. 저랑 같이 풀어보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 경우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제 모범 답안 있죠. 제 모범 답안을 잘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범 답안처럼 쓰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스터디를 통해서 뭐 해결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스터디를 이제 제가 아는 스터디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제가 모르는 스터디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에도 제가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틀렸는데 맞는데 뭐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모르는 스터디의 경우에는 스터디가 완전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맞는 거를 막 틀리게 고쳐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스터디는 크게 권장을 안 하는데, 제 수강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좀 중간중간에 검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스터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저랑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스터디까지 개입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한테 말 안 하고 몰래 하시면 개입을 못 하죠. 근데 저한테 말하고 제가 이제 스터디 하는 거 알면 저 좀 끼워주세요. 중간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조금씩 검증을 받으시면은 괜찮아요, 스터디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범 답안 쓰기 연습하시고 제 거를 일단 보세요. 제 거 보시면서 그대로 쓰려고 좀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서답형 같은 경우에 키워드 중요한데, 요새는 서답형만 있는 게 아니라 열린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거는 키워드도 없어요. 열린 문제는. 열린 문제에 어떻게 키워드가 있어요, 그렇죠? 열린 문제는 키워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방향만 있어요. 방향이 있고, 이거는 이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논리, 선생님들이 쓴 답안 자체의 논리성,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요새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제 문제에서는 원 없이 다뤄드린단 말이죠. 실제 시험보다 훨씬 어렵게,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대학교 수준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대학교 수준 문제. 대학교 수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대학교 수준 문제가 전부 여기 이거잖아요. 서답형하고 열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제가 드리는 문제는 전부 다 이 서답형하고 열린 문제들의 경우에는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 교수들이 문제를 안 내줘요. 문제를 안 내주기 때문에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안 내줘요. 안 내줍니다. 돈 줘도 안 내줘요.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학회의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냥 열린 문제라든가 이런 서답형 문제도 그냥 마구잡이로 연습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어떤 타겟을 두고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드리는 문제는 전부 대학교 수준이 같이 논의하고 같이 보고 뭐 이렇게 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분명히 연습을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전 모고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에서 전부 대학교 수준들이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단순한 문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저랑 1월부터 연습했던 선생님들은 지금은 이제 문제가 어떤 경우에 굉장히 쉽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좀 이렇게 분리해가면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특별히 이게 안 된다, 서답형 열린 문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대학교 수준 문제가 필수적이에요. 이 대학교 수준들이 생각하는 게 요즘 굉장히 꽂혀 있는 게 이제 4차 산업사회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정부도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원래도 대학교 수준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열린 문제, 단순 암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사실. 그리고 외우는 거 싫어하고, 교수들이. 외우는 것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싫어하고, 이렇게 열린 문제, 서답형 이런 거에 원래 그런 스타일들인데, 지금 이제 문제도 그렇게 내라고 많은 요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나 뭐 어떤 출제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교 수준 문제가 아니면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문제를 꼭 잘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문제 안 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안 내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 내달라는 소리도 못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동료들이고 친구들이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만,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문제 내주세요 이러면은, 그런 말 하기도 어렵지만 모르는 사람이 문제 내달라고 하면 욕만 먹고 쫓겨날 겁니다. 아마 여기 돈 준다 이러면 더 짜증나고 더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 앞에 있는 책 안 집어던지면 다행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대학교 수집 문제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유아뿐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출제진들이 낸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이제 암기부터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문제를 통해서 분석해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거는 일단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거는 수많은 문풀이에요. 수많은 문제풀이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저하고는 한 3,500문제 이상을 풀기 때문에 이것만 잘해도 붙어요. 이것만 잘해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암기 중요해요. 일단 기본 암기가 돼야 쓸 수 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에요. 가장 중요해서 지금부터 막 물샐 틈 없이 잡아가야 하는 건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고 이 문제풀이를 잘하기 위해서 암기장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암기가 목표가 아니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암기장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한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를 같이 병행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하루 정도는 암기만 한다. 하루 정도는 문제 분석만 한다. 가능한데 그렇죠?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어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공부는 진짜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10시간, 20시간 채우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딱 분석을 해가지고 나의 장단점 분석을 해서 단점을 커버를 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자기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석하시는 과정에 저한테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자신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공부 방향을 딱 설정해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이제 유아교육과정 200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